자, 15번째 강의에 돌아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중에서도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이것보다는 더 중점적으로 one이라는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 당연히 one만 배우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원을 비롯한 조금 우리가 구분할 때 알아둬야 하는 다른 부정대명사들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it, that 강조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 학습지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문법 포인트는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와 용법은 무엇이냐?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는 가장 땡땡땡한 것들 중 하나라는 의미로 명사의 복수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예시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예시 볼까요? Plato was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in history. 자, Plato was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in histor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플라톤은 was 하고 주어 위치에가 아니라 보어 위치에 무엇이 나온다?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in history라는 거는 역사상을 의미함으로써 얘가 형태는 전치사 구이지만 기능은 부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어 위치에 one of the great thinkers라는 명사구가 오는데 여기 앞서 말한 것처럼 one of the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뒤에 최상급을 쓰고 복수 명사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당연히 인류는 정말 길잖아요. 인류 역사가 긴데 인류 역사가 긴 만큼 당연히 사상가들은 많았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사상가들이 많았으니까 위대한 사상가들도 많았을 건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땡땡한 것들 아니면 가장 땡땡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one of the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복수 명사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시를 보니까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poets in Europe 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동일하게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 한 명이다 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유럽이라는 나라 아니면은 유럽이라는 그러한 전체 나라들을 통틀어 보면은 당연히 시인들은 많을 거고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인들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죄송합니다. 가장 유명한 시인들도 정말 많을 건데 그녀가 그들 중 하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를 활용하여서 표현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이럴 때는 최상급이 쓰이고 복수명사가 쓰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one이 우리 뭐라고 했었죠? 네, 얘는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number 2가 부정대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다 쓰셨죠? 네, 해석도 쓰셔야 됐고 아까 Plato was 빈칸도 그리고 she is 빈칸도 다 쓰셨어야 해요. 네, 여러분들 다 차근차근히 하나씩 쓰고 있으시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부정대명사는 특정하지 않은, 즉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나 사물, 수량 등을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 말했어요. 부정대명사니까
부정 뭐라고 했어요? 네, 이거 부정사에서도 봤듯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건데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무엇이다? 네,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정해지지 않은인 거고 대명사의 의미가 사람이나 사물, 수량 등을 나타내는 이라는 뜻이에요. 네, 대명사는 다른 것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건데 그것 중에서도 어떠한 대명사? 부정한 대명사,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one, some, another 얘네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거 외에도 both, all, none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any 이런 애들로 시작하는 애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one, some, another, both, all, none 이거 다 쓰셔야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하나 더 있었네요. 부정대명사 one은 일반 사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on 플러스 보통 명사를 대신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빈칸을 안 넣으셨는데 여러분들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e 부정대명사 뭐냐면은 이 표현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 표현에서 나온 이 부정대명사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도 흔히 쓰인 애니까 조금 얘를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얘는 일반 사람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보통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예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건데 one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one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네, 일반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네, Peter is never too old to learn 하면은 좀 이상해요. 피터는 배우는데 절대로 늦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건 절대로 아니죠. 네, 그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람이든 아무리 늙어도 배울 수 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one을 일반 사람인데 얘를 플러스 보통 명사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이 one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A person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고 a man 아니면 a woman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a man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라고 했을 때 이 man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요즘 날에서는 이렇게 양성평등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man 이라고만 말하는 거는 조금 틀리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통 표현하느냐 이렇게 써요. 그런 다음에 슬래시를 합니다. 그리고 man 하면은 man과 woman을 둘 다 동시에 지칭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woman 아니면 a man is never too old to lear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러한 문제가 없이 한 단어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 person 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a person 이라고도 쓸 수 있고 그것도 싫다면은 그렇게 하기도 싫으면은 one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ne is never too old to learn 사람은 아무리 늙어도 배울 수 있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명사를 받을 때 one과 it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앞에 나온 말을 받을 때 부정대명사를 사용하는데 불특정한 명사를 대신할 때는 one을 사용하고 특정한 명사를 대신할 때는 it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이 it이라는 애는 당연히 부정대명사가 아니에요. 네, 앞에 나온 말을 받을 때는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불특정한 명사를 대신할 때는 one, 특정한 명사를 대신할 때는 it을 씁니다. 그럼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 one이 부정대명사라면은 이 it은 특정대명사인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대명사 중에서 부정대명사가 조금 특별한 애예요. 왜 그럴까요? 네, 대명사는 원래 정의가 어떻게 된다 했죠? 네, 이미 언급된 아니면은 그 누구도 아는 그것 아니면 그 누구도 아는 무언가를 지칭할 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본래의 대명사는 특정한 것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스페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부정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명사를 대신할 때는 it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네, 이게 보편적인 거고, 보편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일반인을 대신할 때, 일반인을 지칭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부정대명사, 일반인 아니면은 일반적인 것, 사물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원과 it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I like to borrow a pen. Can you lend me one?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화자가 말하는 거죠. I like to borrow a pen. 자, 나는 펜을 빌리고 싶어. 자, 여기서 a pen 이라고 말합니다. 자, 얘가 이미 지칭이 된 애예요. 그런데 can you lend me one? 해서 여기에서는 one이라는 부정대명사를 통해서 얘를 대신합니다. 자, 왜 one이라고 할까요? it이라고 안 하고? 네, 왜냐면은 얘가 펜을 말하는데 특정한 펜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단지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펜을 빌리고 싶다는 거죠. 네, 청자가 5가지 종류의 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단지 그냥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너가 그냥 아무거나 나한테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특정한 펜이 아니라 너가 그냥 빌려줄 수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불특정한 하나를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one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에도 a pen이 당연히 그냥 특정한 걸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정관사가 아닌 부정관사 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자루라고도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특정한 한자루라고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one으로 대신 받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석도 쓰셔야 되니까 제가 잠시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예시가 있는 반면에 그럼 it은 언제 쓰느냐? I like to borrow that pen. Can you lend me it?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죠? 나는 그 펜을 빌리고 싶어. 네, 당연히 여기서 그 펜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걸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화자가 이렇게 포인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손가락으로 야, 이 펜 나는 빌리고 싶어 라고 아마 말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이렇게 손동작이 수반이 되면서 특정한 거를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해진 걸까요? 부정한 걸까요? 네,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은 안 입으니까 정해지지 않은 걸까요? 당연히 얘는 특별히 정해진 애겠죠. 그래서 나는 그거를 빌리고 싶기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것을 빌려줄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해서 여기에서 one이 사용된 거, one이 아니라 it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 pen은 앞에서 말한 그 펜을 말할 때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it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쓰시길 바래요. 나는 그 펜을 빌리고 싶어. 나에게 그것을 빌려줄 수 있니? 라는 문장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se sneakers have worn out. I need new ones. 그래서 여기 제가 실수로 빨간색 칠을 안 했는데요. 여기서도 부정대명사 ones가 있습니다. 네, 얘는 쉽습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대상이 하나, 단수일 때는 부정대명사 one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부정대명사 one도 복수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복수일 경우에는 이 부정대명사 one도 복수로 만들어서 ones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네, 여기서는 this에서 이 운동화라고 해서 특정한 운동화를 지칭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부정대명사를 말한 거예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네, 이 운동화가 달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운동화에 새 것이 필요할까요? 네, 그것은 아니죠.
불특정한 새로운 운동화가 필요한 거죠. 네, 이 운동화가 아니라 다른 a pair of sneakers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sneakers를 말하는 거지만 딱 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무언가, 정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one's가 부정대명사로서 불특정한 sneakers를 지칭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sneakers를 지칭하기 때문에 one의 복수형인 one's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얘가 특정하지 않은 거를 지칭한다 라고 하면은 얘 관사를 생략하시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얘를 생략하고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얘가 지칭하는 거는 단지 정해져 있지 않는 sneakers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 이 운동화는 닳았다 라는 새 것이 필요하다 라는 해석까지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푸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10초 후에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포즈를 적절히 하신 다음에 미리 먼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해석까지는 그냥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푸시기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해석을 보면은 이게 특정한 거를 지칭하는 it을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불특정한 거를 지칭하는 one을 사용해야 되는지가 명확할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I bought a nice shirt and gave to my brother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I bought a nice shirt and gave to my brother 했는데 여기서 당연히 주어진 그 대상은 뭘까요? 네, 앞에서 언급한 a nice shirt겠죠. 그래서 나는 좋은 셔츠 하나를 샀고 나는 그것을 내 동생에게 내 남동생 아니면 내 형, 오빠 이렇게 다 되겠죠? 네, 그것이 아니죠? 네, 그 사람한테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가 사용된 거는 얘가 불특정한 게 아니라 하나를 샀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처음 언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 처음 언급하는 명사는 보통 부정관사 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미 한 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지칭하기 때문에 뒤에서 it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This bag is a little big. 자, 이 가방은 약간 크다. Please show me a smaller one이 되겠죠, 당연히. 네, this bag is a little big. Please show me a smaller one. 왜냐면은 이 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백은 백인데 이것보다 작은 불특정한 백 아무거나 일단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네, 이 가방이 작은데 이 가방이 작은 거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 가방이 크니까 그냥 이것보다는 작은 불특정한 백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은 one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갈게요. I've always wanted to buy a car. Yesterday I finally bought 하면은 답이 one이 되겠습니다. 자, I've always wanted to buy a car. 자, 나는 언제나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리고 yesterday I finally bought one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얘가 당연히 화자가 말할 때는 특정한 A일 수도 있지만 왜 one을 써야 되냐 했을 때는 앞에서 이 차가 어떠한 차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I've always wanted to buy a car. 나는 옛날부터 차 아무거나 여기서는 지칭 안 했죠. 내 차 한 대를 사고 싶었고 나는 어제 하나를 드디어 샀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특정한 차의 종류가 나왔으면은 뭐 K3, 마티즈, 뭐가 있을까요? 뭐
BMW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여기서는 it을 썼을 수도 있고 여기서 특정한 걸 말했어도 사실 one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I've always wanted to buy a BMW. 나는 항상 BMW를 사고 싶었어. Yesterday, I finally bought one 해도 돼요. 왜냐? BMW 차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ne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말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이 BMW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맥락에서는 it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one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특정하게 지칭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이 it이나 아니면은 정관사 더를 언제 쓰는지 잠시 조금 봐야 되는데 더랑 it 아니면 that, this, these 이런 특정한 애를 지칭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언제 쓰냐면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한 가지의 경우예요. 뭐냐면은 화자도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때, 그리고 청자도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때에는 더랑 it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the earth랑 the sun, the moon 이런 애들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네, 청자와 화자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구는 하나고 우리가 말하는 태양계의 태양은 하나고 달도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언급을 안 해도 얘는 화자와 청자한테 명백하게 지칭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를 쓰는 거고 이렇게 1번 같이 I bought a shirt 해서 자 당연히 화자는 이것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청자도 내가 여기서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I bought a nice shirt. 내가 하나를 샀어 라고 해서 이제 청자도 이 셔츠가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특정한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 it을 여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나 대명사, 보편적인 대명사들은 언제 쓴다? 청자와 화자가 그것에 대해서 둘 다 명확히 알 때입니다. 자, 여기서 I've always wanted to buy a car 라고만 했으면은 청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칭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one을 사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I've got a few Chinese food cookbooks. You can borrow one if you want 입니다. 당연히 a few Chinese cookbooks, Chinese food cookbooks라고 해서 네, a few 하면은 꽤 많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양의 중국 음식 요리책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너가 불특정한 하나 빌리고 싶으면은 아무거나 빌려도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가령 5개의 요리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 음식 요리책 5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걸 다 빌리진 않겠죠? 한 권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자한테 말하는 거죠. 너가 필요하다면 네가 원하면은 이 중에서 불특정한 거 하나 아무거나 빌려가도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one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조금 어렵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부정대명사 one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another 하고 others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심으로써 내가 한번 이걸 아나 모르나 테스트해보세요. 하지만 펜으로 쓰면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연필로 써보세요. 네,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There are two roses in the vase. is red and is white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맥락부터 파악해야겠죠? There are, 있다라는 거죠. 이 there는 그냥 단순히 있다라는 표현이죠. 어디, 무엇이 있다? Two roses in the vase. 그래서 vase라고 하면은 꽃병이죠. 병인데 병에 two roses 해서 두 가지의 장미가 있대요. 아니면 두 개의 장미가 있는데 is red and is white예요. 자,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red고 하나는 white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네, 당연히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눠 말했으면은 여기에서도 하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다른 하나를 말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 two roses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면은 얘는 특정할까요? 아니면은 불특정할까요? 그러니까 청자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알까요? 모를까요? 어떤 걸 지칭하는지? 당연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두 가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얘가 뭐고 다른 게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칭할지는 이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두 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red라고 말을 했으면은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남은 하나는 특정할까요? 아니면 불특정할까요? 네, 얘는 당연히 불특정하게 됩니다. 가 아니라 당연히 뭐죠? 특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얘는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애를 쓴다? The other 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를 처음에 지칭하는 애는 반드시 원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하나를 사용했으면은 두 개 중에서 하나밖에 안 남았고 하나밖에 안 남았을 때는 걔는 특정하게 돼버려요. 그럴 때는 우리 정관사 더를 사용하고 other를 같이 사용해서 나머지는 그 외에 다른 거는 이라는 의미로서 the other를 사용하는데 얘는 정관사 더가 들어갔으니까 특정한 애를 지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석을 해드리면 그냥 꽃병에 두 개의 장미가 있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흰색이야 라는 겁니다. 자, 2번 This shirt is not my style. 자, 이 셔츠는 내 스타일에 안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Please show me another 이라는 겁니다. 자, another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another 이라냐면은 this shirt 해서 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이 원이랑은 다르지만 애초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하나를 봤어요. 불특정한 하나를 봤는데 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보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셔츠가 매장에 두 가지밖에 없을까요? 네,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뭐 100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봤고 이제 남은 99개 중에서 불특정한 하나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불특정한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서 another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10번 Never speak ill of others입니다. 자, 이 문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Never, 절대로 하지 마라. 무엇을? Speak, 말하지 말래요. 어떻게? ill 하면은 ill 하면은 아프다라는 건데 speak ill of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다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지 마라라는 건데 나머지 다수를 그냥 지칭할 때는 이 others라는 표현을 영어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은 둘 중 하나는 one, 나머지는 the other로 받는다.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뜻이므로 another.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others를 쓰게 됩니다. 자, 남은 게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